아니 그 어린데 당시 CNN 맞아요. 앵커 애더슨 쿠퍼를 어떻게 한국에 모시고 했지? 게리는 어떻게 연결하고 필 실러 애플 수석 부사장님 애플 수석 부사장을 컨택했어요? 카드를 되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뭐야? 사람의 심리를 잘하는 거야? 똥배짱이야 뭐야? 어떻게 하면은 눈에 띌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젊은 청년이 옆에 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꿈의 씨앗을, 작은 씨앗을 실제로 가슴 안에 내놓지 않고 씨앗이 새싹이면 새싹인 대로, 줄기면 줄기인 대로 클 때마다 세상과 연결하면서 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어떻게 자기 개발해요? 어떻게 성장해요? 그 어떻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영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자님이 아니고 원래는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신기한 사람. 아니 그 어린데 당시 CNN 네, 맞아요. 앵커 그 이름이 앤더슨 쿠퍼. 애더슨 쿠퍼를 어떻게 한국에 모시고 했지? 더 웃겨요. 그 대단한 게리는 어떻게 연결하고 하지? 정말 이 연결 실력이 너무 탁월한데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같이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같이 인터뷰도 했죠. 네. 그런 어떤 해외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획자이자 저자이자 지금 현재 스타트업 CEO이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나이가 딱 보면은 한 30몇 살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그죠? 지금 몇 살 됐어요? 이제 곧 30 됩니다. 아 진짜 여태까지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다 20대 한 거예요? 그죠? 10대 후반, 20대 때 다 했습니다. 10대 후반. 와.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보는 건 뭐냐면 아니 저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울 텐데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겁나요. 나 이 사람 아무리 만나고 싶다 그래도 못 만나요. 그렇죠. 컨택하고 싶어도 장벽이 엄청 많잖아요. 왜 이렇게 대등하게 급이 이렇게 비슷하면 연락하면 연락 받아주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내 연락을 받을까? 그러면은 대부분 그 사람한테 가기까지 겁나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네. 걱정되거나 안 받아줄 거라는 그런 걱정 20대 초반에는 안 했었어요. 저는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생 카드를 되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학생이니까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오, 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뭐 사업가 대 사업가로 만나시거나 하면은 뭔가 원하는 게 있나?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근데 대학생인데 학생들이 모이는데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되게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가 먹힌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컨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굉장히 많죠. 뭐 선생님이 컨택했던 것도 당시 대학생 때 이제 졸업하기 직전이었었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당시 제가 처음 강연 섭외했던 분이 그 필 실러 애플 수석 부사장님, 그분이 애플 수석 부사장을 컨택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스티브 잡스 지금 CEO 팀 쿡과 이제 조니 아이브 디자이너와 이 필 실러 부사장님 요 네 분이 애플의 핵심 오. 인원분들이셨는데 네. 그 당시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교 알고 보니 학교 후배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뭔가 강연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열고 싶은데 저분한테 그냥 세미나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들 친구인데요로 시작했어요. 네. 학교 이름을 앞에다 이메일 앞에 붙이고 아들 친구인데요. 학부모 상담 기간 때 만약 학교 오시면 한 시간만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했어요. 되게 거절하기 어렵게 말했는데 오라 이 사람 봐라. 그래서 그날 그 메일을 보내고 친한 네. 친구한테 나 그 친구 아버지한테 뭐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니까 네. 차라리 빌 게이츠를 초대하지 그래 그러면서 비웃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케이 답을 주셨어요. 야 이거 뭐야? 사람의 심리를 잘하는 거야? 똥배짱이야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눈에 띌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네.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있으면 빨리 털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작은 성공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강연을 했다, 책을 냈다 하면은 네. 제일 유명한 분들의 이름만 기억하시는데 근데 사실 교실에서 10명 모였던 행사들도 무수히 많았고 맞아. 15명, 20명 동아리 교실에서 모였던 그런 강연들 그거 많이 기억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에 여러 번 하면서 세상에. 그걸로 이제
15명 모였다가 3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이렇게 키워서 어느 순간 15명이 이제 한 분이 오셔서 15명한테 강연을 하시다가 어느덧 14명의 연사 라인업이 1,500명 앞에서 강연하는 그 정도 규모까지 갔었죠. 이야, 그럼 이게 기간이 꽤 걸리고, 그러니까 작은 점들을 무수히 찍었던 네. 거네. 그게 이제 거의 10년 걸렸죠. 10년. 10년이면 그게 시작한 게 거의 고2 때부터. 고2 때부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대학교 뭐 휴학도 하고 좀 지나서 졸업한 이후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 한국에 그 엄청난 앤더슨 쿠퍼를 초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앤더슨 쿠퍼는 접근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참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유명한 코미디언 분과 함께 미국에서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셨어요. 근데 VIP 티켓을 사면 네. 토크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큰 도시도 아니었고 기차 타고 2시간 갔던 어떤 시골 도시에서 이제 혼자 가서 VIP 티켓을 받고 앉아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대기줄에 이제 서서 사진 찍으려고 백스테이지에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앞에 서 계셨던 부부가 그 다른 코미디언 분 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코미디언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앤더슨 쿠퍼는 혼자서 좀 머쓱하게 서 있어서 네. 저를 딱 보더니 하이 하고 악수를 오.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이제 악수를 하면서 손을 안 놨어요. 내가 사실 당신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손잡고 말했어. 손잡고 말했죠. 안 놓고 이 에이전시 누구한테 연락하면 당신한테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맞냐? 사전에 조사를 다 했죠. 아, 사전 조사를 했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럼 연락하겠다 하고서 이제 직원 그 스태프들이 빨리 사진 찍고 나가시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겠지. 사진 찍고 땡큐 하고서 나가서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 에이전트한테 바로 메일했어. 내가 방금 앤더슨 쿠퍼랑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라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하라고 한 건 한 거지. 하라고 했죠. 급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본인이 말한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 네네네, 네. 그러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만약에 앤더슨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진행합시다 해서 그때부터 계약 절차가 들어갔어요. 아유, 그랬구나. 그래서 앤더슨 쿠퍼가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뭔가 주제에 대한 포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디어와 언론과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포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앤더슨 쿠퍼가 메인 연사로 오신 총 14분 정도의 연사분들이 참석하신 포럼을 만들었어요. 대학교 앤더슨 졸업하고. 쿠퍼만 따로 그냥 한 분 딱강의 할 게 아니라 14명의 연사를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네, 패널도 만들고 인터뷰도 그걸 다 하고. 했어요? 다 했죠. 힘들었습니다. 혼자 했어요?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같이 도와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전혀 모르는 무대 설치하는 그렇지, 거, 모르지. 뭐 스텝 관리 그런 거 어떻게 해? 전혀 모르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죠. 자, 그럼 여기쯤에서 이제 되게 궁금해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직면하고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 유학 갔으니까 그렇지 뭐. 아버지가 밀어줬겠지.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좋았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제 아버지가 회사에서 그냥 이제 미국 사무실로 이제 일종의 이제 발령 그러니까 네. 주재원으로 이제 가신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7살 때 그냥 네. 옮겨간 케이스라서 부모님이 제가 이제 중3이 됐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몇 년 안 있다가 이제 오는 거네. 네, 그러니까 주재원으로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너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 아니면 한국으로 같이 가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고1로 돌아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채 못 마치고 해외로 나가는데 고1로 돌아와서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중3 때 구몬 4학년 문제집도 못 풀었거든요.
한글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그치, 없으니까. 그치. 근데 고1로 돌아가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고. 네. 그 해 아마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한 해가 아닐까. 그래서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제가 합격을 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남게 이제 됐어요. 성적으로 이제 그 돈을 커버했네. 이 수능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진학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로 들어갔어요. 아, 기숙학교에서 네. 학교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교로 넘어왔죠. 아, 그랬구나. 우선 이 얘기를 좀 하죠. 지금 그 게리 베이너척 같은 네. 사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그분은 어떻게 연결하게 됐어요? 사실 그분 책, 왜 그 게리 베이너책은 24시간 안에 막 100만 부를 맞아요. 판매한 책. 사실 그런 거 출판사에서 따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게리 베이너책을 설득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 회사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한 1년 전쯤에 취업은 해야 되겠고 졸업은 다가오는데 앞길은 막막하고 내가 되게 우연히 그분의 강연을 유튜브 그 광고로 본 거예요. 그 왜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것은 되게 화려한 광고 영상을 트는데 그분은 40분짜리 강연을 그 광고로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헐. 그래서 저는 무슨 40분짜리 영상을 광고로 띄우나 하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말을 잘하시잖아요. 너무 재밌게 네, 하지. 너무 재밌게 하시고 욕도 잘하고. 욕도 많이 하시고 장난 아니지. 그래서 제가 건너뛰기를 못 누르고 40분을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아, 이 사람이 뉴욕에서 굉장히 성공한 이제 디지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CEO구나. 당시 정직원이 1000명이었는데 나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 사람 옆에서 뭔가 배우고 싶다. 라고 누구한테 생각했어요. 꽂히면 끝까지 찾는구나, 그 사람. 그런 만나기까지 편인 것 같아요. 찾는구나. 네. 아, 그래. 그래서 그 쿠퍼도 그냥 끝까지 찾아간 거고 그렇죠. 다 그런 식인 거야. 네, 지금 맞아요. 보니까 아, 대충 알겠네. 이제 조금씩 나도 알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뭔가 대학생 인턴으로 들어가면 네. 정직원 1000명 CEO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과 어떻게 교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좀 동등한 위치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배짱 많이 컸네. 네. 기획 많이 하더니. 머리를 굴리다가 마침 그분이 자기가 이제 곧 책을 낸다. 이거 어디에 썼어? 그걸 이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년쯤에 책이 나오니까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저 사람의 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하면 좀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렇지. 출판한 파트너로 접근해서 악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한국에 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죠. 한국에 심지어 그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게리 바이너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기회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사실 이제 살짝 이제 좀 뻥을 좀 치고 이제 내가 한국에서 책을 출간하는 사람인데 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나? 그래서 당신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하고 싶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만 알려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노트북 끄고 자고 일어나니까 맛있어. 그 이메일이 출판사 부사장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부사장이 저한테 이제 서류들과 절차가 담긴 메일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검색하다가 그냥 계속 찾아보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출판 경험도 없고 그렇지.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사장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1번 이거 뭐냐? 2번 이 서류 뭐냐? 그러다 잘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꾸 묻다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잘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물어보면은 답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답해주면 땡큐고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어떤 한국의 대형 출판사가 큰 돈을 제시를 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분이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지금 주머니에 뭐 몇십만 원 뭐 겨우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물어는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상대방은 사실 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 답해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
한국에 와서 오케이. 이제 구청에 찾아가서 사업자 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층 어디로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문화부 뭐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신 종이로 서류 사인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만들어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크러쉬는 SNS로 부자가 된 사람. 이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한국에서- 아마 이 책 덕분에 게리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계기였어요. 첫 계기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우면 사실은 반드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게 됐을 거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걸 배웠어요? 저는 항상 보면은 그런 분들은 되게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전공을 하거나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 그 분야만 알아야 되고 그 분야가 아닌 것들을 되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 기업 회장님들, 뭐 정부의 엄청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뭐. 영향력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일단은 누구든지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되게 자신이 그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알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 호기심을 갖고서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고 이게 뭐 지금 당장 나의 일에 어떤 당장에 도움이 돼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네,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네. 또 어떤 게 있던가요? 호기심이랑 또 다른 거는 이제 되게 많이 베풀어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혹은 뭐 유럽에서든 동남아에서든 이런 이제 사람들 모이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나 모임 같은 데를 가면은 가장 성공하신 분들,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면은 악수를 하면서 저한테 How can I help?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진짜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이거를 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싶은데 혹은 뭐 변호사가 필요한데 회계사가 필요한데 이러면은 그런 분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보면은 사실 제가 요즘 어떤 뭐 회계 쪽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곳에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저한테 딱 그러세요. 딱 이름을 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 와, 멋진 연결이다. 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여러 번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자신의 평판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하구나. 오케이. 네, 자신이 갖고 그런 있던 거야. 자신의 평판에 자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얘기했다고 내가 해가 돼. 얘기했다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자기 윗세대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그렇지.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20대, 30대 이제 젊은 층이 와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태도네. 네. 그 태도가 내 것이 돼야지 진짜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태영 씨는 어때요? 저도 되게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 제가 잘 돼야 되고 그치.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 라고 할 수 있는 멋지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말 너무 네. 내가 보냈다고 해. 네.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응?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번에 내가 이제 자꾸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모든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자꾸 누구에겐가 아주 가끔씩 그거 꼭 책으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태영 씨였고 그래서 내가 태영 씨에게 옛날부터 책 써. 맞아요. 책으로 내고 가만히 야, 이거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책으로 해. 나는 아는데 이 20대 30대 분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어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세상을 공부하다 네. 이게 책 제목도 잘 졌어요. 실제로 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삶 자체와 공부한다라는 게 일치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사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서 살고 살면서 또 공부하고 이게 같이 일치됐단 말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그래도 쓰게 됐네요. 그렇게 내가 쓰라고 했더니 네,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예.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여기는?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그런 연결들을 하면서 네. 뭐 저의 인사이트, 뭐 제가 이제 느낀 것도 당연히 담았지만 제가 그런 이제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네. 그분들에게 얻었던 인사이트를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큰 성공한 어떤 기업가여서 인사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나는 인사이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이제 저의 세대나 이제 또 어린 친구들도 있을 네. 거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제 쉽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 그런 네. 회의실, 그런 식당, 그런 곳에 제가 가서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접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특히 이제 저희 세대, 뭐죠? 요즘 뭐 MZ 세대라고 많이 하죠. 저는 MZ 세대가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세상이 어떤 것이 뜨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거를 뭐 꼭 어디 해외를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꾸준히 찾아보고 읽고 한다면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태영 씨 올해 이제 앞으로 요번에 세상을 공부하다 요 책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 내라고 그랬더니 책 냈네. 이제 또 올해 또 내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어서 네, 네. 사실 이제 그거에 집중을 잘 많이 되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 사실 경제적으로 뭐 너무 힘들지. 경제 방송을 열심히 하시니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맞아. 하긴 한데 괜찮아, 또 견뎌. 거기가 또 이 시기에 또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뭐 내년에도 뭐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제 다양한 이런 책들이나 이야기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책 출간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태영 씨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제가 책 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사실 몇 명 안 되는 것 같네요. 지난 10년간. 근데 태영 씨는 꼭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정말 아깝지 않겠다. 책을 써서 뭐 200페이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내려놓았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길을 모를 때 난 가진 게 없어. 자산이 없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적어. 난 너무 어려. 라고 생각하고 다 멈춰서 있을 때 그 멈춰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태영 씨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생각을 책으로 꼭 썼어. 그랬더니 드디어 책이 나와서 이렇게 멋진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태영 씨 이렇게 첫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10분 정도에게 우리 이벤트에서 나눠드리는 거 좀 할까요?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내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나도 한번 따라하고 싶다.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댓글 써주신 분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세상을 공부하다 우태용 저자님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